자, 오늘 을의 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충은요, 천간의 충, 천간끼리의 충이 있고 지지끼리의 충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천간끼리의 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간의 충은요, 보통 칠충이라는 말로 별도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칠충이냐면, 천간일, 여기서 이걸 좀 보십시오. 제가 써놓은 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쭉 그냥 순서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둘러놓은 것밖에 없고요. 여기서 자기를 충하는 글자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7번째 글자가 자기를 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을을 중심으로 7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면 요 자가, 을과 신은, 을과 신은 서로 충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이 을을 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을 볼게요. 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는 임가. 임이 병을 충하겠죠. 그러니까 병을 충하는 글자는 임이 되겠죠. 충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다시 이제 기를 해볼게요. 기를 충하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면 을이 되겠네요. 만약에 무를 충하는 글자를 볼게요. 무를 충하는 글자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갑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충하는 글자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충이 되고,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신을 충하는 글자를 한번 볼게요. 그 신은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은 정이 되겠네요. 다음에 임을 충하는 글자를 볼까요? 임을 충하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은 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7번째 글자가 자신을 충하는 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 논리에 의해서 충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오행 배치도 이렇게 놓고 천간에다 이렇게 글자를 배치합니다. 여기가 갑을 고유 위치인 거예요.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자, 요 내용을 요 오행 배치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을 충하는 글자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을을 충하는 글자가 신이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목, 화, 토, 금, 수라고 했을 때 여기 신이 여기 있으니까 금이 목을 극하니까 금극목인데, 극한 중에서 을과 같은 음양이 같은 글자가 자기를 갖다 극하는 거고 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은 을은 오른쪽에 있고 경은 왼쪽에 있으니까 음양이 다르겠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극하는 오행 중에서 자기와 음양이 같은 것, 얘가 신입니다. 얘가 자신을 충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극의 개념입니다. 자, 이미 병을 충한다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게 화니까 자기를 극하는 오행은 수가 됩니다. 수 오행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임이 되지요. 그래서 임이 병을 충한다 또는 극한다. 거꾸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를 볼게요. 기가 목극 토니까 자기를 극하는 글자는 갑과 을이 됩니다. 그런데 음양이 같으면 그 편관이지만 자기를 극하는 정도가 심해서 이걸 충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는 을에 의해서 충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육친으로 따지면 편관에 해당되는 편관에 해당되는 그 천간이
자기를 극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충한다라고 표현하고 됩니다. 다시 볼게요. 을이라는 놈을 여기 있는 걸 전부치를 갖다 일간이라고 놓을게요. 일간이라고 놓는다면 을의 편관이 신이 됩니다. 병의 편관이 임이 되고요. 기의 편관이 을이 되고 무의 편관이 갑이 되고요. 신의 편관이 정이 되고 임의 편관이 무가 됩니다. 즉 충은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번째 글자다.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니까 편관이더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충 자체가 그러니까 충 자체의 해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정의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친으로 보면은 편관이 충하는 글자에 해당되고 천간의 순서로 보면 7번째 글자가 충하는 글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또 요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정의를 알고, 근데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충이라는 글자 자체가 생극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건요, 일간 자체를 극하는 오행 중에 있는 게 편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몹시 자기를 제어하는 기운 정도가 세다 해서 충 자체를요, 그러니까 충은 좋은 것이다. 일단 충한 것이다. 생은 길한 것이다라는 길흉 논리랑 연결시키려고 했던 고전의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충은 나쁜 것이고 생은 좋은 것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에서는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충을 해석할 때는요, 안 좋다, 흉하다, 뭐 나를 위협한다, 요런 개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요런 개념은 주로 언제 생겼냐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요, 이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의료시설 또한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또 정보나 통신, 그리고 교통수단 또한 마땅치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료가 필요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생기거나 전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죠. 또 가뭄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지역의 지역 간 분쟁이 생기거나, 홍수도 마찬가지겠죠. 또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생기면 이때 목숨을 잃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숨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만한 것이 많은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대가족이고 씨족사회다 보니까 그 동네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슬픈데 그거 갖다가 내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운명 때문이다라고 사람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요 신설이라든가 그 사주명리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볼 때, 야, 충이 있어서 그래,
천간의 충도 있고 지지의 충도 있고, 그러니까 충이 있어서 너는 목숨을 잃은 거야. 특히 칠충이 일곱 번째 글자인 편과는 거의 나한테 재앙을 줄 정도로 강한 재앙을 뿌리는 글자가 되기도 해. 그러니 나쁜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요, 뭐 상관도 몹시 나쁘게 봤고요, 편인도 몹시 나쁘게 봤습니다. 여기에 백호대살이 있으면 저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다고 했고요, 그 괴강살이 있으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 큰 곤혹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인살이 있으면 뒷골목에 있는 뒷산에 있는 호랑이한테 물려죽기 하거나 칼부림 나다가 죽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하고 심하게 분쟁을 하다 죽는다고 표현했던 것들이 그 시대에서 과학과 의료와 정보와 통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늘과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힘들고 힘들고 괴로움이 많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러한 사주의 운명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넘어왔을 때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해서는 사주를 갖다 이용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현대에서 사주 명리를 볼 때는요, 모든 어떤 작용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충의 긍정적인 측면은요, 자극이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의 변화라고 보십시오. 충은요. 또 충은 없던 것이, 그러니까 무에서 없던 거 없다면 무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잘 나갔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없던 거에서 뭔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관운이 언제 처음 시작되냐면 관을 충하는 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겁재나 비견운에서요. 자, 여기서 지금 요 예를 갖고 충의 성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가 있고요, 을미가 있습니다. 무신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충의 진정한 의미나 어떤 성립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무, 을, 신, 유, 신,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미라는 글자가 을을 갖다가 충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 을은 미의 신의 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얘를 물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신이라는 글자는 가을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아주 차가운 소리가 딱 생겨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그 풀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 10월 정도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쫙 일어났는데 차가운 서리가 쫙 내려가지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단풍등 이파리가 있다면 그걸 떨어지게 만들고, 지상에서 아직 파르스만 그 푸른 길을 띄고 있는 풀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시들게 만들어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작용을 하는 게 이 신의 세력입니다. 을은 뭐냐면요, 을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 봄의 기운이에요. 새 생명이 자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금이고 얘는 목이니까 금과 목이 부딪히면 무조건 금이 목을 이겨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물상으로 표현하면 낫이라든가 면도칼이라든가 날카로운 칼에 비유할 수 있고, 얘는 연약한 나무잎에 비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낫으로 나뭇잎을 잘라버리고 면도칼이나 칼로 그 풀잎을 잘라버리면 누가 이기냐고 자명한 거 아니냐. 즉 금 대 목을 비유하면 항상 금이 이긴다. 이 말을 적용하면 얘는 을이란 놈은 이거 저기 갑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저기 쓰시는 동안 아 이거 펜이 자, 을이 항상 신에 의해서 힘을 못 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항상 금이 목을 이긴다는 개념이 들어있으면. 그럼 뭘까요? 이 사람은 원은 정관이죠. 정관은 신이라는 상관에 의해서 항상 힘을 못 쓰니까 뭔가 내가 직장을 잡고 조직 생활을 하려고만 하면 그게 정관이죠. 내가 하려고 할 때 나의 상관, 그 조직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 조직을 비난하고 새로운 것을 내 거를 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 때문에 직장을 금방 때려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천간의 어떤 기운들은요, 지지에서 특히 대운에 의해서 어떤 기운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목이 더 강해질 수 있고 금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를 물상론으로 언제까지 낫으로 보고 얘를 잎으로 본다면 잎이 낫을 자르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얘를 봄 기운으로 보고 이 금을 가을 기운으로 보자는 거예요. 봄 기운이 오면 가을에 내리는 추상, 가을에 아주 차가운 기운은 사라져 버립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 영하권이 가까운 그 차가운 서리깃발 같은 그 차가운 기운이 있겠어요? 그게 있으면 에어컨을 틀 필요도 없겠죠. 세상 천지는 열기로 가득 찬 게 봄과 여름입니다. 그때는요, 겨울바람 아무리 매서운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수가 화를 극한다 그랬죠. 그러면 임이라는 놈이 병이라는 놈을 극한다고 해서 항상 임이 병을 극하는 게 아니라 여름이 되면 얘는 거의 힘을 사라져 버립니다. 얘가 훨씬 더 이긴 거여서 극도 상호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상론으로 이해를 해서 상호극을 한다, 상호생을 한다는 것들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얘를 자연의 운기로, 자연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요, 그냥 여름 기운이라고 보고 얘를 겨울 기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름이 되면 겨울에 찬 기운은 물러나고, 그러니까 병이 이기겠죠. 겨울이 되면 햇빛이 아무리 따뜻해진다 하더라도 주변은 막 추워요. 얘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기운은 대운의 변화에 따라 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대운이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다르겠죠. 이 사람이 남자라면 대운은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을미부터 시작된 대운이 갑 오르겠죠. 그 다음에 계사로 가겠죠. 임진으로 가겠죠. 신묘, 경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지가 진묘인으로 이렇게 대운 지지가 흐를 때, 즉 여기가 만약에 5세부터라면, 그러니까 25세, 이것만 보면 25세에서 얘가 끝나고 나면 54세까지가 됩니다. 54세, 약 30년 동안에 여기서는요, 을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있던 이런 천간에 있는 기운들은 더 힘을 못 써요. 지지가 대부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남자라면 을이 몹시 강해지고 얘는 약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봄이 이렇게 무르익었는데 가을 기운이 강한 힘을 펼치기 힘들죠. 이 대운이 되면 정관의 힘은 강해지고 상관의 힘은 약해지니 나는 조직 성향을 따라서 가고, 이때 내 상관은
내 조직 내에서 내 성향을, 업무를 볼 때 나만의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금이라는 특성을 이용한다면 정확하게 뭔가를 정확한 순서를 지켜서 일을 하되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혁신 능력으로 이 상관이 발휘되는 것이지, 이 상관이 발휘됨으로 인해서 나의 직장 생활 자체를 방해한다, 이 뜻이 아니랍니다. 자, 보세요. 목이 항상 금이 항상 목을 이긴다면 이 사주는 직장 생활에 불가능합니다만, 목을 봄의 기운, 금을 가을의 기운이라고 놨을 때 대운지지가 이렇게 봄의 기운으로 온다면, 얘가 또 여름의 기운이고 얘 또 봄으로 갑니다. 봄으로 가면 얘가 강해지는 거죠. 이때는 직장 생활이 엄청 강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여자라면 지지만 볼게요. 위에서 신, 유, 술, 해, 자, 축으로 갑니다. 이때는요, 을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고요, 신의 세력은 강해집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보통 여자라면 관이 무척 약해지고 이 강해질 때는요, 내가 직장이나 남편에 의존하려는 마음은 굉장히 사라지고요, 자기의 독립성을 주로 강조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많이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충을 처음 배우십니다. 충은 무조건 난 좋다라고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했던 강의가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방식대로 한번 적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는 것, 이거 한번 가치 있는 일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을의 실전 사주 해석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